세력같이 투자클럽 김희천입니다. 자, 11월 26일 저녁 방송 간단히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먼저 간단히 볼게요. 시황 간단히 보고 그리고 장중에 급등주 세력들이 세력 수급 흐름을 보면서 급등주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지지와 저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죠? 코스닥 해놓고 만들었는데, 자, 지난 공방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선물 기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90 이야기를 했었죠. 290에 리밋이 걸려 있어서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더니만 일주일을 확 빼버리고 어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가는 듯 하다가 자, 간단하게 일단 포지션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남았죠. 이제 딱 3주.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옵션 구조로서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외인들의 옵션 구조로는 290에 리밋이 걸려 있어요. 리밋. 그리고 선물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외인들의 합성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오늘 이제 지수 위치가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 올라가다가 자꾸 밀리는 거죠. 올라가면 밀리고. 그 전에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온 거였는데 기관들은 합성으로는 하방 해놓고 현재 손실 구간이라 옵션으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상방을 취하고 있어요. 어디? 290 위로. 그러니까 290 위로는 지금 못 가는 모양새죠. 가기가 어렵겠죠. 290 위로 가면은 개인들 수익 엄청나게 날 텐데. 그래서 일단 290의 주요 지지 저항이 됩니다. 리밋이 걸려 있고 저항이 되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구조예요. 저거를 어떻게 풀고 올라가느냐가 앞으로 3주 동안 과연 290을 돌파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290에 있는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 추세와 흐름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변동성 만들면서 하방 위협하면 개인들이 상방 빼고 하방에 베팅할 수도 있겠죠. 가서 위협하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딱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일부 좀 있어 보여요. 가능성은. 자, 시황은 이렇게 간략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지지와 저항.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지지와 저항, 세력들이 수급 흐름 만들어가면서 지지선을 잡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보통 이제 분봉에서의 3분봉, 5분봉 정도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는데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고, 전에는 보니까 스캘핑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스캘핑이면 초단타잖아요, 그죠?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하고 하루에 뭐 20번, 30번도 매매를 하게 되고. 자, 물론 스캘핑의 기준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뭐 기준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급등주를 놓고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포함해가지고 모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수급을 의미하는 거죠. 수급, 수요와 공급의 논리와 원리.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장중에 스캘핑이 아닌 단기성 트레이딩을 최대한 많이 안 하면서도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거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됩니다. 트레이딩 할 때 있어서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하는데 효율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단기간에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그 베이스에는 그러한 매매하는 논리와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가 이제 최대 관건이 되죠. 관건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검색기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특정 필터링 하는 종목들 얘는 다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 종목들, 그리고 뭐 나오기 전에 보던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네, 그럴 때 요 급등주 수급 흐름상에 있어서야 지지와 저항을 잘 알면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손절도 짧게 잡게 되고.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연습하고 흐름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매매하기가 수월해지죠. 수월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 곡지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서 뭐 저녁 방송보다는 아마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나중에 그 내용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장중 방송했던 것을 제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올려놨어요. 거기에 그대로 리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참고로 보시고 압축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A프로젠. A프로젠이 아침에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주봉 20선 위에 올라앉고서 지난번에 양봉 나왔다 뺐다가 다시 이제 양봉 들어주고 있어요. 거래 터지면서 오늘 아침부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거래 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오는데 한 5분봉 정도로 보면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급 흐름을 봐야 되죠. 수급 흐름, 거래량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그죠? 자, 그래서 장 초반부터 보았다라고 하면 거래량의 흐름 보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가 나와서 처음에 초반에 이 자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파동 만드는 거 보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건 아침에 이걸 접근했던 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예요. 수급선이 두 라인이 수급선입니다. 수급선. 자, 오장이 점심시간 지나서 요 수급선이 이탈을 안 해. 자, 이탈을 안 하면은 위로 올라가거나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주식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성의 법칙을 또 기본으로 봐야지 돼요. 그죠? 하락하던 종목은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강한 거고,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은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 만들던 애들은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해야지 좋아요. 등주 수급 보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봉 패턴에 있어서 기본. 자, 그러니 거래는 쭉 감소를 하는데 그러면 1시 넘어가면 거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한 2시간 넘게 봤더니 딱 지지가 되는 라인이 두 라인이 있어. 여기 지지가 되네. 자, 어디론가 방향을 잡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봐야 돼요, 흐름을.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체크해 보다가 손절선을 짧게 잡는 거죠. 2,850원 딱 잡혀 있잖아요. 그죠? 2,850원에. 잡혀 있으니까 2,850원에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치고 올라갔어요.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850원 손절 잡고 올라간 비율로 보면은 이게 지금 19% 20%대예요. 그죠? 20%에서 몇 프로 올라갔어? 4%밖에 못 올라갔네. 이거는. 그죠? 높게 매수를 하니까 20%대. 아침에는 자리 나왔는데 딱 이거를 수익을 챙겼다. 그러면 이제 계속 봐야 되잖아. 흐름을. 보다가 들어가서 이제 한 3, 4% 먹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요거는 막판에 빠져버렸어요. 그죠? 빠졌어. 두 번째 종목. KMG예요. 빠진 종목이 두 개가 있어. 저렇게 해서 빠진 종목이. 세 개는 상한가를 가고. 두 개가 상한가를 갔구나, 두 개가. 자, 요거. 수급선이에요. 지지되면은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한가 찍었다가 밀려서. 매매해보실 분 매매하세요. 그러면서 다 써놨던 거예요, 오늘 장중에. 그래서 이게 몇 프로대예요, 지금? 20%대예요, 그죠? 20%대. 그래서 어쨌거나 상한가 하면 내일 갭 뜨는 거 먹는다 그러면 이제 10%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얘는 이제 상한가를 갔어. 보통 이 20% 전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던 종목들은 올라가면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가면은. 다음날 갭까지 뜨면은 훨씬 더 수익이 커지겠죠. 그죠? 자, 요거, KMG약도 딱, 거래량의 흐름 중요합니다. 거래가 쭉 감소를 하는데, 상한가에서 풀리면서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져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가 점점 감소를 하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다 매도를 하고 났더니, 이런 양봉 거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툭 치면서 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또 일부 물량을 소진시키긴 했지만은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GH 신소재. 얘도 상한가 찍었다가 밀렸어. 찍었다가. 하루 종일 지지선을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5장에 볼 때는 여기, 딱 여기, 요 라인까지 지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근데 올라가다 말았지, 얘는. 올라가다 말았지. 그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여기 양봉 만들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25%에서 여기까지 상한가 찍고 빠졌어요. 찍고. 상한가 찍고 확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매매는 높이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 이렇게 급락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트레이딩 해보거나 손절 잘 하는 경험이 있고 좀 트레이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합해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자, 하실 분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일단 리딩을 했었던 종목 중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KM은 상한가를 가고 로고스는 장 후반에 들어왔었죠. 그죠? 장 후반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바람에 요것도 초반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수급선이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요 라인. 아침에는 요 라인이 되고. 그래서 여기면은 대략적으로 그래요. 이것도 20% 정도네요. 그죠? 20%대.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가기 쉬워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까 그 변동성, 하락 변동성, 위험성을 감수하고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할 때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따라하기 힘들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매는 이런 거 하세요라고 가이드 해주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천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선수급, 선수급, 아마추어. 그죠? 최소한 그 정도 해야지 아까 그 하락 변동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선이 기본적으로 수급 흐름, 거래량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읽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를 했었던 게 뭐였었죠? 아까 우리 했던 게 왜 안 들어오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왜 눈에 안 들어오죠? 종목이? 잠시만요. 눈에 안 들어오네. 종목이. 이제는 뭐 기억력도 짧아지나 봅니다. 그 녹화된 거 보시면 있어요. 있어요. DR텍. DR텍. 어떻게 하셨어? DR텍. DR텍도 잘 올라갔죠, DR텍. DR텍도 열심히 조절하죠. 여기서부터. 지지되면 올라갑니다. 지지되면 올라갑니다. 그랬던 거예요. 수급 흐름까지가 왔던 건데. 그러셨어요? 네. 자, DR텍도 여기 수급선이었는데, 근데 얘 5장에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죠? 치고 올라갈까 싶었는데, 이런 걸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걸 대비를 하셔야지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되면은 보통, 요거는 이제 높이 올라갔던 건 아니었죠. 6%에서 이제 12%까지 올라갔으니까, 5, 6%는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장중 트레이딩을 할 때는, 매수가 대비 손절은 아마 보통 한 2% 전후 잡힐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욕심 안 부리고 플러스 357 정도 분할하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분할하다가 아까 그런 종목 상한가 간다 그러면 일부는 이제 오버 해봐도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장중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장중에 이거를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느냐? 이것을 보다 보면은 패턴들을 보다 보면은 일봉에서나 주봉에서의 흐름을 읽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스윙 종목을 어디에서 잡아야지 좋을지를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쉽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분봉에서의 이제 거래량과 봉 패턴의 흐름들을 익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렇게 장중 트레이딩 하면서 트레이딩 안 하더라도 흐름을 읽어가는 방법들을 익혀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특히 일봉이나 주봉에서의 흐름들을 읽어가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도 이제 트레이딩을 안 하더라도 저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수급 흐름들을 거래량의 흐름과 함께 봉의 패턴의 흐름들을 익혀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냥 매수 거래예요. 특정 창구에서 매수 거래 들어온 겁니다. 매수 거래 들어왔는데 요 KMW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해드렸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이거는 장막판에 그러니까 이게 바스켓 거래 한 거예요. 종가상 바스켓 거래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종가상 바스켓 거래로 보여지고요. 아마 일정 부분 반등을 할 거예요. 반등하는데 추세가 지금 꺾여가고 있어서 위로 올라갈 거 생각하기에는 부담입니다. 아마 상담을 제가 뭘로 했냐면은 이게 올라오더라도 위로 매물 있고 이게 추세가 지금 돌아서 장기 평선들이 고향으로 내려온 관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 현금화하고 흐름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경우 간헐적으로 있어요. 간헐적으로 있어요.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바스켓 거래를 한 것은 이제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와 누군가가 종가상 아마 뉴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공시라든가 이런 데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러한 거래로서 공시도 한번 보세요. 못 봤는데 공시도 한번 보시고 혹시 그러한 바스켓 거래가 예정돼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그쵸. 그냥 보통 일반 세력들은 아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시황 간략히 말씀드리고 분봉에서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선, 그리고 위로는 이제 보통 지지가 되면은 고점을 딱 치고 올라가는 거. 고점이 저항이잖아요. 그죠? 고점. 저항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장중 방송하면서 이야기 해드리면서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그 부분 좀 찾아서 보시면서, 요렇게 할 수 있구나. 이해를 좀 더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좋죠, 그죠? 핵심 내용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첨언으로 지수 흐름이 당분간 박스권일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290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음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러다가 딱 쳐야지 되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미스터 블루 오늘 녹방 보시면 우리 매수했어요. 매수 오버했어요. 파동이 나올까 그랬는데 파동을 안 만들 것 같은 흐름이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올라가면은 누군가 매물 내놓고 올라가면 매물 내놓고 그래서 파동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이게 없었어야지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막판에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시간으로 조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어쨌거나 뉴스 띄어서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간 게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주봉 20선이 깨지는 자리였거든요.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어야 될 자리인데 강하게 올려쳤어요. 근데 이것도 수급 구조로 볼 때 이거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놓고 보시면은 핵심적인 자리들이 나와요. 상한가 시작했던 자리, 상한가 끝난 자리,
어디에서 다시 상한가 시작했고 거래가 붙었는지, 그죠? 나와요, 이런 게. 수급에서 중요한 선입니다. 중요한 라인들이 돼요. 남아산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남아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다 없어졌네? 주요 지지선. 이야기를 해드렸었다가. 이것도 저기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 동영상. 지금 다시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할 듯 하면서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의 흐름은 이제 여기 갇혀서 만일에 혹시나 오늘 시간으로 올라서 내일 갭둬서 음봉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쉬거나 내일 올라가면은 올라가다가 9,200 정도에 걸리거나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낸다 그러면은 주봉 20선도 완만해지면서 힘도 비축이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력가치주 투자클럽 김희천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